네, 장 마감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시장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장 마감을 앞두고 나서는 좀 저점 대비 낙폭이 줄어드나 싶었는데요. 지금 상황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폭이 좀 만회가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재차 또 낙폭을 키우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74% 하락하면서 2,350.41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점이 2,340, 고점이 2,360, 오늘 딱 그 중간 2,350선대에서 종가 만들 예정이고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흐름을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월저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거의 2달여 만에 저점 수준 기록하면서 아쉬운 마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장중 기준으로는 월저점이 될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는 약간은 월저점보다는 위쪽이기는 한데 위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닥 0.62%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754.25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장이 연일 하락하고요. 요즘 들어서 52주 신고가 종목은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저가 종목이 100개가 넘어가는 하루하루 이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한가 종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양시장을 합해서 현재 상한가 종목이 총 7개 나오고 있고요. 근래 들어서 하한가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 시장을 좀 더 해석해 보자면은 쏠리는 종목에 자금이 몰리는 종목에만 간다는 얘기일 테죠. 현재 거래소에서는 화천기계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 나온 이후에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분 경쟁, 경영권 경쟁, 합병 이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됩니다. YTN도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민영화 이런 부분들 기대감 모으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IMBC가 상한가인데 이 종목이 별로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인데 오늘장 상한가에 들어가네요. 개별 뉴스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오후장부터 급등 시세를 내기 시작했네요. 여기에다가 삼보모터스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최근의 키워드 자율주행입니다. 삼보모터스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테슬라 이달 말쯤에 이 회사의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확대한다. 테슬라 쪽에서 완전 자율주행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삼보모터스가 오늘장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뉴스 나오면서요. 급등해서 계속해서 상한가 흐름 장중에 몇 번 풀렸는데 일단은 유지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WI 이 종목도 개별적인 이슈죠. 대규모 자금 조달했다라는 소식에 결국에는 상한가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장 초반부터 이 조선 섹터 좋았는데요. 막판에도 그 흐름을 잃지를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필두에 나섰는데 흐름이 후반까지도 좋습니다. 현재 구간대 거의 10% 육박하는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인프조선, 한국조선해양까지 모두 다 3에서 4%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7% 급등입니다. 좀 전에 삼보모터스 보셨겠지만 자율주행 키워드 가는 종목분들 쪽으로 자금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회전이 굉장히 빠르네요.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되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1,400억을 넘어갑니다. 손바뀜이 한번 나오고도 남을 만한 그 거래대금 쏠림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오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한미약품은 이 포지오티닉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급락한 반면 파맵신이 15% 정도 급등을 하면서 바닥권 내에서 재차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15% 정도의 급락으로 거의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약품 연저점 1월에 기록했던 저점 수준까지 밀려 내려가 있네요. 올해 기록했던 저점은 23만 2,500원입니다. 이 부근에서 막판까지도 팽팽한 긴장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14% 정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 포지오티닉 관련된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시세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아쉬운 점이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또다시 신저가를 쓰면서 55,000원 터치까지 나왔습니다. 장중 저점이 5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부근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9% 정도 하락한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형주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신저가를 쓰면서 확실히 대형주들 쪽으로는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의 약세 움직임, 추세적인 하락으로 신저가 기록하는 종목이 많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또 곡물 관련된 종목이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막판까지도 흐름 유지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TYM이라든지 그리고 고려산업 같은 종목군. 9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월, 화, 수 지켜보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일 새벽 지나고 나서는 뭔가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만 나왔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기를, 그리고 그 바뀐 분위기가 많은 분들께 웃음을 가져다 주기를 함께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 흐름 한번 볼까요? 아시아 전반으로도 이 FOMC의 그림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본은 우리 증시보다 더 밀렸습니다. 미국 밀리는 것만큼 딱 그만큼 밀리더라고요. 요즘에 일본 증시는요. 니케이 225 지수 1.36% 하락입니다. 27,313.13엔에 거래 마치면서 하루에 거의 400엔 가까운 하락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본도 패턴이 비슷하네요.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월저점 종가 기준으로는 월저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지력 테스트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여러 번 박스권 하단을 기록했던 라인대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27,300선 라인대 오늘 종가 마쳤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특별하게 분위기를 바꿀 만한 게 한중일 다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변수 별로 없고요. 계속 FOMC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내용입니다. 상해종합지수 장 초반보다 그래도 후반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낙폭 많이 만회가 돼가지고요. 상승 전환 이 근처까지 왔다 갔다. 전에 종가 수준까지는 일단 낙폭 만회는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이 3,121.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 0.55% 하락하기는 하는데요. 아시아 증시 대비로는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재차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역의 움직임보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장 초반 흐름이 좀 괜찮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려나 했는데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고 이야기하듯 오늘 원달러 환율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고점을 높였고요. 다시금 1,400원 선 임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4원 70전의 상승이고요. 1,394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 보여주고 있는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다시금 상승 전환됐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갔다 오시죠. 네, 오늘은 FOMC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내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장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전거래일 대비 0.87% 하락하고 마감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20포인트 낮추면서 2,347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도 보겠습니다. 초반부터 2,360선을 내주고 출발했는데요. 이후에 낙폭을 크게 한 번 더 만들어줬습니다. 이후에 오전 중에는 2,350선을 이탈하는 흐름 이어갔는데요. 2,340선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 이어가더니 결국은 1%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크진 않았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크게 2,732억 정도 팔았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658억 정도 매도 우위 연출했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 크게 샀습니다. 개인이 3,25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섹터가 가장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의약품 섹터가 2.47% 정도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특징적으로 한미약품이 비소세 포함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이 불투명해지면서 급락했는데요. 그러한 영향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어서 건설 섹터 부진했습니다. 1.4% 가까이 하락세 연출됐는데요. 금리 인상 부담감에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섹터가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은 신저가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37% 정도 내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의료 정밀 섹터와 금융 섹터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했던 업종도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 운수창고 섹터가 눈에 띄었는데요.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해운주들 상승 탄력 받으면서 1%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이 0.6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을 일주일간 중단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두고 양국 관계에 기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오늘 국내 전기가스 업종도 상승불 켰습니다. 이어서 통신업종과 음식료품 업종 0.2% 가까이 상승불 켰고요. 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종목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연이은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세 번째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장 마쳤는데요. 막판까지 0.9% 하락하면서 55,300원 찍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막판 들어서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88,0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전일 포드가 미완성차 재고 증가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마감했는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역시 장 흐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가 0.7% 넘게 하락했고요. 19만 7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아도 역시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0.8% 넘게 하락하면서 7만 9,7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한적인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 0.83% 정도 약보합에 거래 마쳤습니다. 47만 9,50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LG화학도 0.8% 가까이 하락세 연출됐습니다. 62만 5천원에 장 마감했고요. 이어서 삼성 SDI가 가장 큰 폭으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2.3% 넘게 빠졌습니다. 61만 9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네이버와 카카오 보겠습니다. 연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2.3% 가까이 하락하면서 21만 3천원 터치했고요. 또 카카오도 역시 2% 가까이 빠지면서 6만 4천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약했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러한 하락세 영향받으면서 1.7% 넘게 하락하면서 78만 6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주와 해운주 특징인데요. 최근 유럽이 에너지 대란으로 원거리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들이 부족해지면서 글로벌 연료 운반선들의 운임까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지난해 최고 수준을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국내 조선주와 해운주들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대우조선해양은 매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막판까지 9% 가까이 상승불 켜면서 21,3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5% 가까이 상승세 보였는데요. 5,78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도 조선주에서 강한 상승불 들어왔는데요. 3.3%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2천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에서 대한해운과 한진칼, 페노션과 HMM까지도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감염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식이 오늘 화장품주들 탄력 좋았습니다. LG생활건강이 2.8% 상승하면서 69만 8천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맥스도 2.9%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애경산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5.5% 넘게 상승하면서 13,4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0.72% 하락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5포인트 낮춰서 754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장중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일시적인 반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750포인트에서 저가 한번 만든 다음에 이어서 횡보하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1%대 하락세 보였는데요. 후반부 들어서 매수세 조금 유입되면서 5포인트 하락하면서 754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막판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가장 크게 샀는데요. 701억 정도 순매수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이어서 108억 정도 매수 우위 연출됐고요. 외국인이 748억 정도 매도 우위 연출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대체로 혼조세 양상 보였는데요. 오늘 바이오주들 대체로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하락하면서 64,800원 터치하고 장 마쳤고요. HLB도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2.2% 넘게 하락하면서 42,1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3% 가까이 하락세 연출됐고요. 또 알테오젠도 역시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3.2% 하락한 51,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탄력 좋았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끝까지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9% 넘게 상승불 지켜줬고요. 10만 4천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3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LNF는 막판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는데요. 0.1% 조금 못 미치게 상승불 켜면서 21만 5천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개임주 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이틀 연속 상승불 키면서 장 마쳤는데요. 0.36% 상승한 55,900원에 장 마감했고요. 반대로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45,8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엔터주 소식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는데요. 엔터주 가운데서 JYP가 막판에 강보합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62,4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콘텐츠주들 오늘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가장 먼저 IMBC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영화 비디오 개정안 이른바 영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에 오늘 수혜받았습니다. IMBC가 막판까지 상한가 터치하고 장 마감했는데요. 4,230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디어 콘텐츠주 가운데 아시아경제까지도 이러한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11% 넘게 상승한 2,07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YTN과 한국경제TV는 지분 매입 소식에 연이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YTN 지분 매입에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연이은 상승세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YTN은 7,560원에 장 마감했고요. 한국경제TV 역시 이틀 연속 10%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막판까지 17% 가까운 상승 탄력 지켜줬고요. 8,5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주 소식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6만 대의 북미 지역 차량에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이은 완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탄력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삼보모터스의 자회사가 현대차의 제네시스와 소나타의 새 모델에 반자율주행 기술 80% 정도를 공급 담당한다는 소식 부각되면서 현재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6,370원에 장 마쳤고요. 또 모트렉스도 현대차와 기아의 자율주행 관련 부품 공급에 3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소식 부각되면서 8% 가까운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17,60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탄력 좋았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퓨런티어, 인포뱅크까지도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0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07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이 조금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55계약 정도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홀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64계약 정도 매도 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